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권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은 송명중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명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시정 질문의 연장선에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으로 나와주십시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참사 당시에 시장님은 초기 대응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초기 대응을 잘했느냐를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없었고 담당 부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사실입니까? 현장 조치는 제가 직접 유선상으로 현장 상황실을 설치를 지시하고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관련 안전 총괄과가 총괄부서로서 직접 현장에 특파되어서 현장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지금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치가 됐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최선이 아니라 있었습니까? 네? 행동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행동 매뉴얼이라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담당 부서서 모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어느 언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지휘 통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록과 또 관련된 보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잠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매뉴얼대로라면 제천시가 신속하게 나섰어야 했습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제천시는 사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 소통 방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있는 줄 모르니 손을 쓸 생각도 안 했습니다. 먼저 투입되는 경찰이 됐든 소방서가 됐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응급대책으로는 그게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발생 보고도 문제였습니다. 제천시 본부장인 이근규 제천시장은 충청북도 본부장인 이시종 지사에게 화재 사실을 즉각 알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화재 신고 1시간이 넘은 오후 5시 18분이 돼서야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참사를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커진 책임 소재를 이번에 명백히 가려야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정요체에도 자료를 주세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시민들의 안전과 삶에 걸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분향소만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제천시가 그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제도 개혁이나 관행 개선에 구체적인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보여주신 그 영상 자료를 보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명백한 오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저희 시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던 사안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NDMS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걸로 봐서 저러한 보도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파악된 것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국가 여러 가지 그 재난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개선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복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방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시에 재난, 특히 그 화재에 관련된 다중이용 시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설계,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불법 혹은 불합리한 부분을 엄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그런 전수조사를 하였고, 또 지금 현재 국가와 함께 국가 대진단 기간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대진단 차원에서도 민관 협력 차원에서의 진단을 통해서 엄격한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무너진 신뢰 회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제천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법적 미비점은 조속히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번 그 화재 참사 그 보고 시스템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제천시나 충청북도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나 충청북도 시장님은 그 지사한테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은 이미 저러한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도의 소방본부에서 제일 먼저 그것이 접수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 시와 그다음 도 재난 상황실, 저희 시는 이제 안전총괄과가 됩니다만은, 그리고 시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 또 도에 있는 소방도 총괄해서 동시에 NDMS 시스템에 의해서 경보가 발동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재난 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시에 맞게, 도는 도에 맞게, 또 소방서, 소방서에 맞게 각 그 맡은 분야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것을 지사에게 시장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도는 도에 있는 관계에
재난 담당 책임자가 보고하고 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 그 재난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 NDMS 이런 말씀하시는데 추후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4시 6분에 보고를 받았고 도지사한테 즉시 보고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님입니다. 또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입니다.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천시나 충청북도가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영어로 약자로 하면은 NDMS에서 3시 54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3시 54분에 시장님한테 왜 즉시 보고는 관계자는 왜 안 했는지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대소간의 문제가 있죠. 물론 이번 이 화재 사건이 이제 사후에 이렇게 대형 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화재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시장 혹은 부시장 또는 국장에게 사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초기 단계에 접수되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4시를 넘어서면서 제가 뭐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사태가 위중함을 판단한 부서의 담당 과장이 저에게 직접 유선으로, 그전에는 뭐 문자로도 보고가 왔습니다만은 유선으로 직접 보고를 해서 현장으로 직접 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골목에 있는 뭐 불까지 난 것을 다 일일이 재난대책본부장이나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의 사건은 뭐 물론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그것이 좀 더 일찍 더 다 파악되면 더 좋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간주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 이 화재난 사고 어디입니까? 길가입니까? 어디 오두막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중이란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다중이용시설. 상식 아닙니까? 복합건물, 다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 저도 상식을 압니다. 제가 도로가에서 났으면 불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뭔 시정질문 합니까? 제가. 다중이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12분 후인 4시 6분에 했다는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도지사는 1시간 24분에 알았습니다. 1시간 24분 후에 이거 EDR 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까? 시장님. 글쎄 뭐 도지사님께서 인지하신 것까지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도지사의 직무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날 서울에서 다른 중요한 아마 회의 참석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업무적 특성상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업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는 도 소방본부에서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또 하시고요. 이 소방 업무라는 것은 광역화되어 있어서 시에서 특히 지방정부에서 일일이 도지사에게 그런 업무 보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도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시시콜콜 말씀드린다는 게 참 등치 많지 않은 질문을 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제가 좀 저도 조심스러운데, 지역재난본부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충청북도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은 그 화재 현장에 몇 시경에 도착했습니까? 도착 시간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고를 하면 19시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시 40분에 도착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19시 7분이면 7시 7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3시간 이후에 보고가 알고 3시간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제천에. 서울에 있든 뭐 제주도에 있든 간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왜 시장님이 즉각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냐 이거예요. 저는 소방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스템에서 보고가 되지만 본부장 아닙니까? 책임지는. 중앙대책본부장한테는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대처입니다. 그 현장을 대처해서 현장에 안정화시키고 현장의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본부장의 역할이지, 그 보고는 관련 부서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재난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시장이 일일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마치 재난본부장이 거기 현장에서 차라리 지원을 총괄본부장으로서 지휘하는 게 맞지, 그런 보고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보고를 왜 자꾸 시장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냐를 묻는 것이죠. 저는 법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는 주로 말씀드립니다. 예. 법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이 그러신 분 아닌데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 사태의 핵심을 갖고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중앙대책본부하고 이걸 거기서 시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길게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그건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국회에서 다 검증하고 토론한 내용이라고 판단돼서 여기서 그걸 또 이렇게 중언부언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논쟁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번에 시장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제천시가 통보를 받아서 현장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의 업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적발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아서 그런 적발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적인 단속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민안전신문고나 다양한 형태의 제보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국토정보지리원에서 하는 자료에 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점검해서 시 전체를 철저하게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이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의 이상 유무를 제천시가 통보받아 현장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 업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의 이상 유무. 두 번째, 통보를 받아서 현장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 업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닙니다, 시장님.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장님?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가요 1년에 한 200건 이상 자료를 받습니다. 요구해서 비용도 안 들어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냐?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시민 편익이나 우리 제천시의 안전 예방을 위해서도 자료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가. 네, 뭐 철저하게 다 잘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제가 이번에 건축 조례를 좀 이제 보니까 일부 특별법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별법에 제가 뭐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모르고 접근했어요. 연면적인 줄 알았더니 바닥면적이더라고요.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제천에 한 2군데 정도 그냥 없습니다. 공공건물 내놓은 거. 이번 화재난 사건 현장은 연면적 한 3,800대고요. 그 바닥 면적이 3,000 이상 되는 데는 2군데뿐이 없어요. 2,000 이상이 3군데.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2,000제곱이 이상 되는 데가 3군데,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데가 2군데. 이거 현실에 맞지 않다. 이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특별법은 검토하셔가지고 좀 현실에 맞게 좀 제정을 좀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중이용 시설의 정의가 과거에 그 법을 제정할 당시에 사회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 아마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화재와 관련된 특별한 그런 그 재난 대책이나 또는 개선 방안, 법률적, 제도적 그런 사회적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시민 여론들을 수렴해서 또 의회에서 주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필요하면은 그 관계 요로에 그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그 지역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결과 내용 혹시 아십니까? 지역 안전지수. 예, 지역안전지수. 등위를 말씀하시나요? 결과. 등이야 뭐 전국에 뭐 등은 사실 의미가 없죠. 4급인가 뭐 제가 이렇게 받은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저는 맞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는 저는 그래요. 4등급 받을 수 있고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심각한 거는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심각하다.
2년 연속 4등으로 하락세에 지금. 행정력으로 우리가 악화야 악화. 앞으로 그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특히나 어느 부분에 우리가 악화냐 보니까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항목이 3년간 아주 하락입니다. 3년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의 건강,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뭐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가장 기본적인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악화가 아니라 상승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의회에서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의 안전 관련된 예산을 많이 그래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로 보니까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충주시가 대체적으로 총 예산의 1.59%가 안전 관련 예산인데 저희 제천시가 1.54%에 해당됩니다. 인근 도시인 원주시는 1.10%인데요. 물론 뭐 이게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안전 지수를 한술적으로 높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반영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최선의 그런 그 지수가 상승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일반에게 총 예산 대비 16, 17, 18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16년에 우리도 1.22, 17년에 1%, 18년에 1.54%로 평균 한 68억 되는데 저는 예산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68억이 어디에 편성됐냐 이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58억. 예, 68억. 평균 68억이 되더라고요. 3년치.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2018년. 그런데 항목을 변경하든지 좀 해서 선택에 집중할 수, 아직 집행을 안 했으니까 편성만 해놓고 아직 실행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과거에 뭐 하천이라든가 어떤 산사태라든가 뭐 이런데 좀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재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선 이것은 우선 기존에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부의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천을 안전도시로 만들어가는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 차원의 정책 예산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이런 사건에 대한 사후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안전 지수를 높이고 안전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시민들의 생명하고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 공기질 문제도 제대로 이용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내 공기질 문제. 공기질 말씀하시죠? 예. 실내 공기질. 예, 이것도 그 연면적입니다. 이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요양원이라든가 뭐 목욕탕이라든가 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좀 제천시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이제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준공된 거예요. 시장님.
준공된 건축물. 그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가요. 법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현재 건축조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 제천시가 현재. 그래서 시설물의 안정과 유지에 관련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 그 과에서 좀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조례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에 관련 조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조례도 우리 제천시가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그 건축물 두고 생애 이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생애 이력 정보 시스템을.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됐든 시행령이 됐든 시장님 하여튼 좀 검토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집행부 조직도 한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건축 디자인과를 편애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가 지금 불법 건축물 담당 허가부서 초과금을 한번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시장님이 세세한 거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건축소의 허가 부분하고 건설 파트의 두 부분 또 자치행정 분야의 한 부분 그래 네 군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 불법 건축물 담당 허가 부서가 초과 근무 시간이 엄청납니다. 사고 난 이번에 따진 게 아닙니다. 원래 이번 사고 났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료 요구라든가 뭐 대안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이제 초과 근무를 했겠지만 그 전에 걸 제가 보니까요 다른 부서보다 초과 근무 시간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구조조정이라든가 다음에 인사할 때는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어디 좀 잘 되고 있는가 좀 알아봤더니 원주시가 건축물 관리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주 별도로 개가 있어요. 개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4명이 상시 2명이 일조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철저히 아주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관리나 인명피해 방지를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분기별로 하든지 과가 별도 없으면 분기별로 TFT를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해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좀 고민 좀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건축 디자인과가 대민 업무 부서 중에서 여러 가지 부서가 다 고생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사업자와 관련된 대민 업무가 유독 많은 부서라서 사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런 노력들 때문에 부서의 직원들이 과로하고 굉장히 많은 점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정원이나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인사팀하고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대민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좀 상생의 분위기도 더 좀 많이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제천시하고 이제 충북도가 정부에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보내있는데 사실 늦었지만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결과는 언제 정도쯤 나오나요?
저희가 지난 1월 26일자로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다양한 절차와 행정적 그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언제쯤이라고 단정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다양한 전례와 또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습 방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4년 전부터 전국에 이제 사고 난 현장을 제가 한번 검증해 보니까 이 범정부적인 재정지원 없으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자체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구호를 받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냐 특별재난지역 선포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왜? 각 지역의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제 우리 제천시하고 충북도가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빨리 성사가 좀 되도록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까지야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거고요. 일단 이런 방향은 의견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가자,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과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께서 직접 답변한 내용에 의거해서 이 사건의 실소유주가 밝혀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잘 수습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참 큰 역할이 없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큰 역할이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우리 제천시 의회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돌아보면 의회에서 충청북도나 전국에 있는 의회에 많은 협력을 통해서 관람객 유치나 또 많은 정책적인 연결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용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역 전체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우선 시민들의 사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전국 단위 혹은 충청북도 단위 많은 의회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힘내라 제천 이런 이렇게 마음으로 설 장복이라든지 그런 지역 제천을 찾아서 하다못해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을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와 주신다면 의회 차원에서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답변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정보도 요청서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의회등께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서의 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